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수도권 코로나19 대응 특별상황실을 조속히 설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 총리는 당분간 수도권에 대한 특별관리와 대응이 필요하다며 수도권 방역 상황을 수시로 직접 챙기겠다고 말했습니다. 정부가 글로벌 제약사를 통해 최대 6,400만 회분의 백신, 즉 4,400만 명이 접종할 수 있는 백신을 선구매했다고 밝혔습니다. 제약사별로는 아스트라제네카와 화이자, 모더나 각각 2천만 회분, 얀센 400만 회분 등입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가파른 미국에서는 일주일간 평균 20만 명의 신규 환자가 나왔습니다. 파우치 미 전염병 연구소장이 성탄절 연휴 급증이 본격화하는 내년 1월 중순이 정말로 암울한 시간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영국에서 세계 최초로 화이자의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된 가운데 캐나다도 이달 중으로 백신을 접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중국은 코로나19 백신 효과 발표도 없이 남미와 아프리카 개발도상국에 백신 수출을 본격화했습니다. 대통령 직속 국가기후환경회의가 최근 미세먼지 중장기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미세먼지와 기후위기 해결을 위해 사회 경제구조 혁신 방안이 제안됐는데 자세한 내용 날씨학 개론에서 살펴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정부가 코로나19 백신 4,400만 명분을 선구매한다고 밝혔습니다. 백신 공동구매 배분을 위한 국제 프로젝트인 코백스 퍼실리티를 통해 1,000만 명분, 글로벌 백신 기업 4곳에서 3,400만 명분을 확보할 방침입니다. 대상 제약사는 아스트라제네카와 화이자, 모더나, 얀센입니다. 얀센은 접종 횟수 1회, 나머지 3곳의 백신은 접종을 2번 해야 코로나19 예방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이미 물량을 확보한 아스트라제네카를 제외한 나머지 업체와 계약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선구매한 백신은 내년 2, 3월부터 단계적으로 도입될 예정입니다. 그럼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의 발표 내용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당초 계획보다 약 1,400만 명분이 더 많은 최대 4,400만 명분의 백신을 확보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코박스 퍼실리티를 통해 1,000만 명분의 백신을 확보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이미 지난 10월 9일 구매 약정을 체결하고 선급금을 지급하는 등 가입 절차를 완료하였습니다. 글로벌 기업을 통해서는 최대 약 3,400만 분에 해당하는 약 6,400만 회분의 백신을 선구매하겠습니다. 기업별로는 아스트라제네카 2천만 회분, 화이자 2천만 회분, 얀센 400만 회분, 모더나 2천만 회분입니다. 이를 위해 아스트라제네카는 선구매 계약을 이미 체결하였습니다. 이번에 선구매한 백신은 늦어도 3월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도입될 예정입니다. 이번에 정부가 계약한 코로나19 백신은 모두 4개 회사의 제품입니다. 제조회사가 서로 다른 만큼 백신의 특성과 유통 방법, 또 접종 횟수 등에서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이혜리 기자가 백신 4종류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분석해봤습니다. 정부가 계약을 체결한 4개 백신은 크게 2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면역 반응을 일으킬 유전자를 몸에 주입하는 mRNA 백신과 바이러스에 코로나19 유전자를 붙여 몸 안으로 주입하는 바이러스 벡터 백신입니다.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이 mRNA 방식을 이용했다면 아스트라제네카와 얀센 백신은 바이러스 벡터 백신에 해당합니다. 최초로 만들어진 방법이기 때문에 그 제조 자체가 용이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아스트라제네카의 경우에는 전통적인 그 백신 제조 방법으로 만들기 때문에 백신의 원리가 다른 만큼 보관과 유통에도 큰 차이가 납니다.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은 mRNA 특성상 극좋은 보관이 필수지만 아스트라제네카와 얀센 백신은 독감 백신과 마찬가지로 상온 보관이 가능합니다. 가격도 모더나와 화이자 백신이 비싸고 얀센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비교적 저렴합니다. 우리가 mRNA 백신의 모더나 화이자 백신은 굉장히 비용이 비싸죠. 네. 3, 4만 원 정도가 되는 데 비해서 벡터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기존의 독감 백신을 만들던 그런 플랫폼이기 때문에 가격이 저렴해서 한 3,000원에서 5,000원 정도가 됩니다.
접종 횟수는 얀센 백신은 1회, 다른 백신은 모두 2회 접종이 기본입니다. 비슷한 휴가를 낸다면 보관 방법과 접종 횟수, 가격 등에서 아스트라제네카와 얀센 백신이 유리합니다. 하지만 개발이 완료된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과 달리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3상 결과 발표를 앞두고 있고 얀센 백신은 아직 임상 3상이 진행 중입니다. 결국 정부도 이런 백신별 장단점과 항체 기간, 국산 치료제와 백신 개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4개 회사 제품을 최종 선택했습니다. YTN 사이언스 이혜리입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질병관리청을 중심으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국립중앙의료원이 참여하는 수도권 코로나19 대응 특별상황실을 조속히 설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 총리는 서울시청에서 첫 수도권 상황 점검 회의를 열고 당분간 수도권에 대한 특별한 관리와 대응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서 중대본부장으로서 수도권에서의 코로나19 상황이 호전될 때까지 수시로 상황 점검 회의 등을 통해 방역 상황을 직접 챙기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정 총리는 중차대한 시기임을 유념해 수도권 공직자들이 비장한 각오로 방역에 나서달라고 강조하고 수도권 시민들도 참여 방역을 통해 적극 협조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계속되면서 서울시가 보건소 선별진료소 운영 시간을 연장합니다. 서울시는 검사 확대를 위해 보건소 선별진료소 운영 시간을 평일은 밤 9시까지, 주말은 오후 6시까지로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또 운영이 중단됐던 차량 이동형 선별진료소를 다시 설치하고 증상이 없더라도 검사를 원하는 시민은 7개 시립병원에 방문하면 무료로 선제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전북에 있는 현대자동차 공장에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해 지역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공장 내 헬스장 등 부대 시설에서 확산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민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트럭과 버스 등 상용차를 생산하는 현대자동차 공장입니다. 관련 종사자만 모두 6천여 명인 이 공장에서 첫 환자가 나온 건 지난 5일. 직원과 직원 가족 등이 추가 감염돼 확진자 수는 사흘 만에 2자릿수로 늘었습니다. 확진자 중에는 전주의 한 학교 급식소 관계자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확진자가 나온 현대자동차 전주 공장입니다. 이 공장 안에 있는 트럭 공장 3곳 가운데 한 곳에 확진자가 집중됐습니다. 현대자동차는 한 개 컨베이어로 연결된 트럭 1, 2, 3 공장을 모두 휴업했습니다. 공장 안에 설치된 헬스장 등 부대 시설에서 전파가 시작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공장 내부에 선별진료소가 설치돼 직원과 가족 등 2천여 명이 검사받았습니다. 확진자의 대다수가 무증상이거나 경증입니다. 우리 가정에서 또 일터에서 생활 속에서 좀 방역 수칙에 대해서 좀 미비한 부분이 있는지 그런 부분 한번 살펴야 될. 방역당국은 공장 안에 설치한 선별진료소를 당분간 유지해 검사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또 이번 감염 사례가 지역 방역망 사수의 중대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고 대응 TF를 구성해 역학조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YTN 김민성입니다. 가요계와 영화계 등 연예계에서도 확진자가 잇따르면서 촬영이나 활동이 줄줄이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연말을 맞아 기획된 콘서트나 시상식도 취소되거나 연기됐고 서울 시내 국립문화예술시설들도 모두 문을 닫았습니다. 김혜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가수 청아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자 가요계 전반으로 여파가 이어졌습니다. 걸그룹 가수 3명이 청아와 만나 식사를 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비상이 걸린 겁니다. 청아와 만난 가수들은 물론이고 해당 가수들이 속한 그룹의 다른 멤버들도 줄줄이 검사를 받았습니다. 이 가운데 트와이스는 전날 대규모 음악 시상식에 참석한 상황이어서 가요계는 놀란 가슴을 쓸어내려야 했습니다. 방송계는 촬영 중 대면 접촉이 많고 카메라 앞에서 마스크를 벗어야 하기 때문에 감염 위험이 큰 상황입니다. 특히 숙소 생활을 하는 아이돌 그룹 특성상 감염이 걷잡을 수 없이 퍼질 우려도 큽니다. 아이돌들은 이 소속사를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밀접 활동들을 많이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그 활동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밀집된 공간에서 활동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특수한 상황들을 앞으로 어떻게 개선해야 될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이렇게 연예계에도 코로나19가 덮치는 데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격상되면서 대중문화계 연말 행사는 사실상 모두 중단됐습니다. 방탄소년단 소속사인 빅히트 엔터테인먼트가 열 예정이던 연말 콘서트에 이어 나훈아, 백지영 등의 콘서트가 모두 취소됐습니다. 오는 11일 열 예정이던 청룡영화상 시상식도 내년 초로 연기됐습니다. 서울에 있는 국립문화예술시설도 잠시 멈춤에 들어갔습니다. 국립현대미술관을 포함한 미술관과 박물관, 도서관 등 9곳과 공연장 8곳이 문을 닫습니다. 7개 국립예술단체의 서울 공연도 모두 중단됩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거리두기 2.5단계에도 수용 인원의 30%는 입장할 수 있지만 서울시의 건의를 받아들여 휴관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YTN 김혜은입니다. 올해 수능과 관련 없는 학원과 교습소는 대면 수업을 할 수 없게 되면서 대부분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했습니다. 업계 측은 유독 학원에 대해서만 3단계 수준의 집합금지 명령을 적용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기환 기자입니다. 스크린 앞에 선 강사가 카메라를 바라보며 영어 강의를 진행합니다. 초등학생 저학년 아이들이 집중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갖가지 콘텐츠도 함께 활용합니다. 학원과 교습소에 대한 집합금지 명령에 따라 전면 비대면 수업으로 전환한 겁니다. 비대면이 되면서 아이들 좀 더 세세하게 챙겨야 되는 부분들이 많아지고 예상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지금 예상이 계속 빗나가는 부분 때문에 당황하는 부분들이 지금 역력하게 보이고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하지만 원생이 적은 소형 학원이나 대면 강의 중심의 교습소의 경우 어쩔 수 없이 휴원을 택한 곳도 많았습니다. 1:1 문제풀이 방식이라 비대면 설명이 어려운 데다 온라인 강의 장비를 마련하기도 사정이 넉넉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하는 수업 방식상 그게 줌이라든가 온라인으로 원격 수업을 하기가 어려운 거죠. 버티고 오던 게 이제 완전히 엉망이 되는 거죠. 상황이 이렇다 보니 학원업계도 정부 방역 지침에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정작 학원에서 나온 집단 감염은 미미한 수준인데 학원과 교습소만 3단계 집합금지를 핀셋 적용하는 게 불공평하다는 겁니다. 형평의 원칙에 계속 안 맞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게 PC방이라든지 스터디 카페 이런 데가 지금 다 제외가 되고 있어요. 학원이 왜 지금 이 상황에서 집합금지에 들어가야 되는지. 학부모들도 당황스럽긴 마찬가지입니다. 학교에 가는 날이 적은 대신 그나마 학원에 보내 학력도 보충하고 돌봄 시간도 줄였는데 상황이 여의치 않게 됐기 때문입니다. 기말고사 앞두고 갑자기 학원이 문이 닫아두니까 코로나가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니까 학원은 안 가는 게 맞을 것 같기도 한데 그래서 부모 입장에서는 이래도 걱정 저래도 걱정. 앞으로 3주 동안 적용되는 학원과 교습소에 대한 집합금지. 당연히 지켜야 하는 방역 지침이지만 그동안 힘겹게 버텨오던 학원업계는 물론이고 학부모들마저 또다시 깊은 고심에 빠졌습니다. YTN 박기환입니다. 코로나19로 자연의 소중함이 더 간절하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광주 장록습지의 보전 가치가 공식적으로 인정을 받았는데요. 도심 하천습지 가운데 처음으로 국가보호습지로 지정됐습니다. 김범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남 장성에서 발원해 호남의 젖줄 영산강으로 흘러드는 황룡강입니다. 황룡강 하구에는 자연 그대로가 살아 숨쉬고 억새가 장관을 이루는 장록습지가 있습니다. 이곳 장록습지에는 수달과 삭, 흰목 물대새 등 멸종 위기종만 4가지가 서식하고 있습니다. 인구와 면적 등 성장 가능성에서 빛고울 광주의 희망으로 떠오르고 있는 광산구를 통과하는 장록습지 2.7제곱킬로미터가 국가보호구역으로 지정됐습니다. 국내 하천 습지 가운데 도심 한가운데 있는 사례로서는 처음입니다. 자연이 생태계가 제대로 보존이 된다면 사람뿐만이 아니고 모든 지구상에 다 좋은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나 하나만 보고 인간만 보고 볼 것이 아니라 전 지구적으로 보자. 장록습지는 생태와 홍수 조절 등 보존 가치와 개발을 바라는 일부 주민의 의견이 엇갈리면서 논란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자치단체에서 실무위원회를 꾸려 크고 작은 간담회를 20여 차례 이상 여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한 끝에
극적으로 의견을 모으는 데 성공했습니다. 아무리 좋은 정책이나 좋은 사업도 주민의 반대가 있으면 반쪽짜리에 불과합니다. 이번 일을 보면은 결국 행정이 시민들과 늘 소통하고 수기하면서 좋은 정책이 드디어 시민의 축복 속에서 발표되는 그런 전형을 보여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광주 장록습지는 체계적인 관리와 생물 다양성 유지, 그리고 주민 생태 서비스로 다음 세대에 물려줄 소중한 자산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YTN 김보관입니다. 국토교통부는 국내외 자동차 제작 및 수입사에서 판매한 47개 차종 8만 2천여 대에서 제작 결함이 발견돼 시정 조치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상 업체는 현대차와 기아차, 한국 토요타 자동차, 포드 세일즈 서비스 코리아, BMW 코리아 등입니다. 현대 기아차의 코나 전기차 등 4개 차종 5만 2천여 대는 브레이크 시스템 결함으로 브레이크 경고등이 켜질 때 브레이크 페달이 무거워지는 것으로 나타났고 제동이 제대로 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 리콜이 결정됐습니다. 제네시스 G90 100여 넉 대는 전자제어 장치 제조 불량으로 장치 내부에 수분이 유입돼 시동이 걸리지 않거나 주행 중 시동이 꺼질 가능성이 확인돼 리콜에 들어갑니다. 한국 토요타 자동차에서 수입 판매한 캠리 하이브리드 등 24개 차종 15,000여 대는 연료 펌프 안에 있는 일부 부품의 결함으로 연료 펌프가 작동하지 않아 주행 중 시동이 꺼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리콜 대상 차량은 제작 판매사 서비스 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받을 수 있습니다. 방역당국이 현재까지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발생한 농장 간 상호 관련성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습니다. 조류 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온라인 브리핑을 열고 의심 신고가 들어온 농장까지 포함한 5개 가금 농장에 대한 역학조사 결과 현재까지는 농장 간 수평 전파 사례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발표했습니다. 발생 농장 반경 10km 내 농장과 역학관계 농장에 대한 정밀검사 결과도 모두 음성으로 확인됐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당국은 AI 바이러스가 철새에서 사람과 차량 등을 통해 농장으로 들어왔을 것으로 추정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국내에서 발생한 H5N8형 고병원성 AI는 전 세계적으로 인체 감염 사례가 없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다양한 분야의 과학 이슈를 과학 기자의 시각으로 집중 분석하는 사이언스 취재 파일 시간입니다. 네, 스튜디오에 최소라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소식 준비하셨나요? 네, 코로나19 확산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정부는 연말까지 전국을 대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강화했습니다. 네. 앞으로 3주 동안 수도권에는 2.5단계, 그리고 비수도권에는 2단계가 시행되는 건데요. 이 가운데 정부는 코로나19 백신 4,400만 병분을 확보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 소식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네, 우선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다시 격상이 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수도권의 경우를 보면요. 2단계로 격상된 지 2주 만에, 그리고 2단계 플러스 알파를 시행한 지 1주 만입니다. 네. 비수도권도 1.5단계 격상 일주일 만에 2단계로 강화됐습니다. 거리두기 효과는 나타나지 않은 채 전국 곳곳에서 크고 작은 집단 감염이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최근 일주일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요. 4,000명을 넘어섰고 또 하루 확진자 수가 600명을 넘나들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70% 이상이 수도권에서 발생을 했는데요. 예. 수도권에서 즉시 사용 가능한 중환자 병상이 20개 정도밖에 남지 않은 상황입니다. 네. 방역당국의 말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우리 모든 국민들께서 거리두기에 진력하고 노력해 주심에도 불구하고 크게 감소하지 않은 가운데 600명 내외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희 방역 당국은 현 상황에서 의료 체계의 과부하를 당장 우려하고 있고 이에 최선을 다해서 대비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거리두기 조정 또 격상의 효과가 빨리 곧 나타나기를 기대하고 있고 또 믿고 있습니다.
네, 병상 부족 우려도 점차 현실화하고 있는 건데요. 근데 문제는 최근에 검사 건수가 줄었는데도 신규 확진자 수는 비슷하게 나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7일, 그러니까 월요일이었는데요. 네. 이 평일이었는데도 검사 건수가 11,000건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예. 통상적으로 이 검사 건수가요. 평일에는 25,000에서 3만 건 정도, 그리고 주말에는 15,000건 정도 이렇게 나오는데요. 네. 7일은 주말 검사 건수보다도 훨씬 더 작게 나온 겁니다. 이렇다 보니까 검사 건수 대비 확진자 비율인 이 양성률이 5%에 육박했습니다. 네. 누적 양성률이 1.2%인데 이거에 거의 4배가 넘는 수치입니다. 예. 그만큼 무증상 감염자가 많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감염 경로를 모르는 확진자 비율이 26%에 달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예. 방역 당국은요, 다음 주에는 하루 900명이 넘게 확진될 것이라는 어두운 전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지금은 코로나19가 국내 유입된 이래 가장 큰 위기 상황으로 현재의 유행은 일시적, 지역적이 아닌 지속적, 전국적인 상황입니다. 질병관리청과 여러 전문가 그룹의 수학적 모델링에 따르면 현재 추세가 지속된다면 이번 주에는 550명에서 750명의 새로운 환자가 매일 발생한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다음 주에는 매일 900명 이상의 환자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갈수록 국내 코로나19 상황이 심각해지고 있는데 이런 가운데 정부가 백신 확보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네. 4,400만 명분을 발표를 했는데 그 애초 계획했던 3,000만 명분보다는 더 많은 수치죠? 네, 그렇습니다. 정부는 다국적 제약사 4곳에서 3,400만 명분, 그리고 코백스 퍼실리티를 통해서 1,000만 명분, 모두 4,400만 명분을 확보하겠다고 밝혔죠. 네. 앞서서 밝혔던 계획이 3,000만 명이었는데 3,000만 명분 이상을 확보한 겁니다. 네. 하지만 이것을 많다, 충분하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운데요. 예. 이 집단 면역은 인구의 60%가 이 면역력을 가져야지 형성됩니다. 그런데 모더나 화이자는 이 3상 임상 결과에서 고령자에서도 효과가 90% 이상 나왔다고 밝힌 바 있고, 예. 그리고 또 아스트라제네카의 경우 이것보다 좀 더 낮게 나오기도 했는데요. 실제 대규모 접종을 했을 때 이 효과가 다를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효과에 따라서 더 많은 국민이 백신을 맞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단 계획보다 훨씬 많은 국민이 접종을 받게 되는 건 맞지만 이게 충분하다고 볼 수는 없다라는 얘기인데요. 다른 나라의 경우에는요, 인구 대비 백신을 얼마나 확보하고 있나요? 네, 가장 많이 확보한 데가 캐나다인데요. 캐나다의 경우 이 인구수의 무려 10배나 달하는 백신 이 물량을 확보했습니다. 인구수의 10배요? 네. 다른 나라들도 인구 대비 한 2배에서 10배까지 구매한 나라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여러 종류를 구매를 해서 그중에서 가장 효과 있는 것들을 선택해서 접종하기 위한 이 전략인데요. 이 때문에 각국의 백신을 인구수 이상으로 최대한 많이 확보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자, 이런 가운데 영국은 세계 최초로 이제 8일부터 백신 접종을 시작합니다. 네. 우리나라 국민의 실제 접종 시기도 궁금해지는데 언제쯤 될까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영국은 현지 시각 8일에 이 접종을 시작을 하는데요. 세계 최초이고요. 네. 또 미국도 오는 10일에 위원회를 거쳐서 그 다음 날 24시간 이내에 접종을 할 계획이라고 하고요. 또 그 외 유럽이나 캐나다 같은 경우도 올해 말에 접종을 시작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반면 우리나라는 내년 2월부터 단계적으로 이 백신이 도입할 예정입니다. 접종 시기는 아직까지 확실하지가 않습니다. 백신은 선구매를 해서 또 들여오는데 이 시간이 좀 더 걸리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확보한 백신 가운데서 화이자나 모더나 백신 같은 경우는 게다가 저온 유통 체계를 통해서만 들여올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많은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네. 게다가 정부는 어떤 백신도 아직 효과가 완벽하게는 입증되지 않은 만큼 예. 해외 부작용 사례 등을 검토를 해서 접종 시기를 조절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이 구매는 상반기에 그리고 접종은 하반기 정도에 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일단 정부는 질병관리청에 별도 전담팀을 구성해서 세부 접종 전략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예. 자, 이렇게 오늘 글로벌 제약사 4곳의 코로나19 백신을 들여오기로 했다. 내년부터 도입 예정이라는 소식 알아봤는데요. 이 안전성이 확인되고 또 효능이 검증될 때까지 방역 수칙을 계속 철저히 지켜야겠습니다. 네, 최소라 기자 오늘 얘기 잘 들었습니다.
미국에서 코로나19가 가파르게 확산하고 있습니다. 일주일간 하루 평균 신규 환자가 20만 명에 바짝 다가서며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앤서니 파우치 미 국립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장은 내년 1월 상황이 더 나빠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워싱턴 강태욱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미국에서는 지난 4일 하루 신규 감염자가 22만 7천여 명으로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주말과 휴일인 5일과 6일에도 각각 21만 3천여 명과 17만 5천여 명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주 주간 평균도 하루 19만 6천여 명으로 20만 명 가까이 이르며 코로나 사태 이후 가장 많았습니다. 이번 환자도 닷새째 1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연일 최고치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는 셈입니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닌 듯 보입니다. 파우치 소장은 1월 중순이 정말로 암울한 시간이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We could start to see things really get bad in the middle of January. So I think not only for New York State, but for any state or city that is facing similar problems, without substantial mitigation, the middle of January can be a really dark time for us. 추수감사절 감염자 급증 여파가 2주일 반 정도 걸리는데 잠재적인 성탄절 급증의 시작과 맞물린다는 겁니다. 또 겨울 휴가철까지 이어지면서 여행과 모임이 더 많이 열려 급증에 급증이 더해질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So you have a surge upon a surge, and then before you can handle that, more people are going to travel over Christmas. They're going to have more of those family and friends gatherings that you accurately said are an issue. 파우치 소장은 특히 확산 방지에 가장 중요한 것은 개인 방역이라며 소규모 가족 모임 때도 낯선 사람과 있을 때처럼 마스크를 쓰고 거리를 유지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코로나19 백신 개발의 선두주자인 화이자와 모더나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주최하는 백신 최고회의 초청을 거절했습니다. 의료 전문지 스탠뉴스는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현지 시각 8일 백악관에서 열릴 예정인 백신 최고회의에 화이자와 모더나의 경영진이 참석하지 않는다고 보도했습니다. 모더나 측은 회의 의제를 보고 나서 참석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행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 코로나19 백신 개발사 최고 경영자와 임원을 초청해 개발 현황과 보급 및 관리 계획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19 백신 개발 계획인 초고속 작전에 공로를 부각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캐나다가 이달 중으로 화이자와 바이오엔테크가 공동 개발한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이달 중으로 화이자로부터 코로나19 백신을 공급받기로 했다고 밝힌 겁니다. 김원배 기자가 보도합니다. 쥐스탱 트리도 캐나다 총리는 현지 시각 7일 기자회견을 열고 캐나다가 미국 제약사 화이자와 이달 중 코로나19 백신 1차 공급에 나서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캐나다가 이달 중으로 화이자로부터 공급받는 1차 물량은 12만여 명이 접종할 수 있는 24만 9천 회분입니다. It's been a difficult year and we're not out of the crisis yet. But now vaccines are coming. Canada has secured an agreement with Pfizer to begin early delivery of doses of their vaccine candidate. AP통신은 화이자 백신이 빠르면 현지 시각 10일 캐나다 보건부의 승인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따라 캐나다도 이달 중으로 화이자 백신 접종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트리도 총리는 초기에 14개 백신 배포 센터가 대도시들에 설치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캐나다 정부는 화이자와 1,000만 명이 맞을 수 있는 2천만 회 접종분에 해당하는 백신 구매 계약을 맺었습니다. 캐나다 정부의 백신 구매 계약 조건엔 화이자로부터 5,600만 회 접종분을 추가로 구매할 수 있는 권리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캐나다 전체 인구는 3,800만 명 수준입니다. 따라서 캐나다 정부가 화이자로부터 사전 구매했거나 구매할 수 있는 코로나19 백신 물량만으로도 사실상 전 국민 접종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캐나다 정부는 화이자 바이오엔테크 외에도 미국 제약사 모더나 등 다른 코로나19 백신 개발업체 6곳과도 구매 계약을 맺는 등 일찌감치 백신 물량 확보에 주력해 왔습니다. YTN 김원배입니다.
유엔이 12월 27일을 세계 유행병 대비의 날로 선언했습니다. 유엔 총회는 현지 시각 7일 전 세계가 코로나19에 맞서 싸움을 벌인 지 1년이 지난 시점에서 미래의 보건 위기에 대비할 수 있는 교훈을 얻고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결의안은 향후 유행병이 발생할 경우 초반부터 적절하게 대응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대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유행병 발생 시 국제적 협력과 다자간 공조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현지 시각 7일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강요하는 것보다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훨씬 더 낫다고 밝혔습니다. 마이클 라이언 WHO 긴급대응팀장은 화상 언론 브리핑에서 사람들에게 데이터와 혜택 정보를 제공해서 스스로 결정하도록 하는 게 훨씬 더 좋다고 말했습니다. 캐서린 오브라이언 WHO 예방접종팀장도 코로나19 백신 종류와 규칙을 정하기보다 접근성을 높이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감염병에 대한 백신들이 개발된 뒤에도 계속해서 효능을 개선해왔다며 코로나19 백신이 개발됐더라도 연구는 계속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중국은 아직 코로나19 백신의 최종 시험 결과를 발표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하지만 자국산 백신이 값이 싸고 보관이 쉽다면서 남미와 아프리카의 개발도상국에 본격적으로 수출하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강성훈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확진자가 57만 명 넘게 발생한 인도네시아에 첫 백신이 도착했습니다. 중국 시노백사가 만든 120만 회 분량입니다. Semua pihak untuk mengikuti pengumuman dan petunjuk dari petugas yang saat ini sudah menyiapkan vaksinasi. 인도네시아는 의료진과 구급요원, 군인, 경찰 등 350만 명을 우선 접종 대상으로 정했습니다. 자국 내에서 100만 명 이상 긴급 접종을 마친 중국은 이제 백신 수출에 본격 나섰습니다. 주로 남미나 아시아, 아프리카의 개발도상국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미국 백신과 달리 영하 70도 초저온 보관이 필요 없고 값이 싸다는 것을 강점으로 하고 있습니다. 브라질 상파울루주도 다음 달 접종을 목표로 중국산 백신 100만 회 분량을 지난주에 수입했습니다. 하지만 브라질 연방정부가 안전성을 문제 삼아 사용에 반대하면서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I ask if the members of the federal government who live in the nation's capital are not seeing, not reading, and not registering the fact that more than 500 Brazilians die every day of COVID-19. 현재 중국은 브라질, 인도네시아, 파키스탄 등 10여 개 국가에서 백신 3상 시험을 진행 중입니다. 백신을 외교로 활용한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은 다음 주쯤 자국산 백신의 효과에 대해 공식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이미 수백만 회 분량의 백신을 사간 다른 나라들도 중국의 발표를 주목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성웅입니다. 작년 3월 역대 최악의 미세먼지 대란으로 정부는 미세먼지 총력 대응을 약속했습니다. 이에 따라 대통령 직속위원회 국가기후환경회의가 출범했는데요. 지난해 10월 계절관리제 등 미세먼지 단기 대책에 이어 최근에는 중장기 대책을 발표했다고 합니다. 네, 오늘 날씨학개론에서 이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K웨더 반기성 센터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미세먼지와 기후위기, 이제 우리에게는 정말 실질적인 위협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달 23일이죠. 국가기후환경회의에서 중장기 국민정책 제안을 발표했는데요. 센터장님께서도 전문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시잖아요. 이 제안이 나오기까지 그 과정 어떻게 보시나요?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응급 처방책이죠. 그걸 발표를 했었죠. 정부에서 이제 이러한 그 국가기후환경회의 제안을 적극적으로 수용을 하면서 열심히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게 노력했다고 저는 봅니다. 네. 이번에 발표된 중장기 국민정책 제안은 분야별 전문위원회, 또 포럼, 또 국민정책 참여단 500여 명이 약 1년 동안 예비 토론회, 종합 토론회를 거쳐서 골격이 만들어졌습니다. 유엔 산업계라든가 지자체라든가 정부 협의체, 또 자문단 등 사회 각계의 의견 수렴을 거쳤는데요. 그 후 11월 20일에 국가기후환경회의 본회의에서 정책 제안을 의결 확정을 했어요. 저도 지난주 9월에서 10월 열렸던 국민정책 참여단의 예비 또 종합토론에 참가를 했었는데
코로나 상황에 따라서 완전히 비대면으로 개최된 최초의 대규모 토론회로 하는 분들의 열정을 보고 굉장히 감동을 받았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직접 참여하신 만큼 이번에 발표된 중장기 국민 정책 제안 어떤 내용인지 직접 소개해 주시죠. 일단 중장기 국민 정책 제안은 단기 응급 대책인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를 넘어서서 기후 위기를 좀 더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사회 경제 구조 혁신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네. 이번 정책 제안에서는 지속 가능 발전과 2050년 탄소 중립, 녹색 경제 사회로의 전환, 바로 이 3대 축으로 한 구체적 실천 과제들을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중장기 국민 정책 제안은 사회적인 파급 효과가 좀 크고 첨예한 쟁점 대립이 예상되는 8개의 대표 과제와 함께 기존 정부 정책을 확대 강화하기 위한 21개 일반 과제까지 포함해서 총 29개의 과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과제에 대해서 국민정책 참여단 대다수가 동의를 했고요. 특히 국민들에게 어떻게 보면 좀 부담과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수송이라든가 발전 부분 핵심 과제들에 대해서 높은 동의율을 보였다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참고로 국가기후 환경회의의 정책 제안은 톱다운 방식이 아니라 바텀업 방식입니다. 방침을 결정하고 따르라 이런 식이 아니죠. 전문가들의 연구와 함께 국민을 대표하는 정책 참여단의 끝없는 토론을 거쳐서 결정되는 방식입니다. 그렇군요. 자, 말씀해 주신 8개 대표 과제, 이게 사회적으로 파급 효과도 크고 또 첨예한 쟁점 대립이 예상된다고 하셨어요. 구체적으로 각각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궁금한데요. 일단 첫 번째는 2030년 미세먼지 감축 목표를 설정하는 겁니다. 2030년에 초미세먼지 관리 목표를 세제곱미터당 15마이크로그램으로 설정하는 것으로서 이 수치는 세계보건기구의 조음 정도의 수치가 됩니다. 두 번째로 지속가능 발전, 녹색 성장, 기후변화 이 세 개를 아우르는 국가 비전 마련을 하겠다는 것이죠. 이를 위한 실천 전략으로서 지속가능 발전 목표를 내재화하고 녹색 경제 사회로 전환하며 2050년에 탄소 중립을 실현하는 데 있습니다. 세 번째가 자동차 연료 가격 조정입니다. 경유차 수요 억제를 위해서 자동차 연료 가격이죠. 우리가 이제 휘발유나 지금 경유를 많이 쓰는데 이 가격을 조정해야 한다는 건데요. 수송용 휘발유와 경유 간 상대 가격이 현재는 한 100대 88 정도가 되는데 이것을 OECD 평균 수준인 100대 95라든가 혹은 OECD 권고 수준인 100대 100. 그러니까 휘발유와 경유 가격을 같이 하겠다는 것이죠. 이걸 몇 년에 걸쳐 가격을 점진적으로 조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네 번째가 2035년에서 2040년에 가면은 내연 기관차를 이제 없애자는 겁니다. 국가기후 환경위원회 2035년부터 2040년부터는 무공해 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 이런 차들만 국내 신차 판매를 허용하도록 제안을 했죠. 친환경차 전환 정책의 사회적인 어떻게 보면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친환경차 인프라를 좀 확충을 하고 친환경차 기술을 개발하고 또 영세 화물차 사업자를 지원하는 이런 보완 방안도 마련하도록 제안을 했습니다. 일단 4가지만 들어본 건데도 그동안 우리나라가 화석연료를 기반으로 제조업 중심으로 산업이 성장해 왔다면 일대 변화가 예상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텐데요. 자, 그러면 나머지 4가지 대표 과제 어떤 것들인가요? 일단 2045년까지가 석탄 발전 제로로 하겠다는 겁니다. 석탄 발전 이때부터 안 하겠다는 것이죠. 2019년 전체 지금 발전량의 40.4%를 차지하는 석탄 발전을 2045년까지 제로로 낮추겠다는, 이제 안 하겠다는 것인데요. 이제 그렇게 하려다 보니까 결국 이제 재생 에너지를 중심으로 해서 원자력, 천연가스를 보완적으로 활용하는 어떻게 보면 최적의 국가적인 믹스를 구성해야 한다고 제안한 겁니다. 이것은 이제 탈석탄 과정에서 생기는 전력 공백을 원자력 에너지로 좀 보완하자는 것이어서 현재 전체 전력의 30%를 담당하는 원전 비중을 2030년까지 현재 대통령께서는 18%까지 낮추겠다고 하셨거든요. 이런 정책과는 약간 좀 보완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약간 배치되는 부분이 있네요. 그다음에 6번째는 이제 환경 비용이라든가 연료비 반영한 전기요금을 개편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환경 비용을 전기요금의 50% 이상 반영하는 등 환경 비용과 연료비 변동을 연계하는 전기요금을 확립하자는 의견이죠.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전기요금을 올리겠다는 얘기입니다. 올리겠다. 7번째는 동북아 국가협력 강화입니다. 같은 공기를 마시는 호흡 공동체인 동북아 지역의 미세먼지와 기후변화에 효과적으로 좀 대응을 하기 위해서 동북아 미세먼지라든가 기후변화 공동대응 협약 체계를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한 것이고요. 필요한 대책이네요. 네네. 마지막으로 8번째 국가통합연구기관을 설치하자는 겁니다. 미세먼지 기후변화 문제에 대한 통합적 관리 대응과 2050 탄소 중립 목표 실현을 위해서 기후대기 연구를 전담을 하고 동북아 미세먼지 연구의 허브 역할을 수행을 할 수 있는 국가통합연구기관을 설치한다는 겁니다. 네. 예. 자, 이렇게 8가지 대표 과제들에 대해서 설명을 들어봤는데 한 2040년쯤 되면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 펼쳐지겠다.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렇다면 나머지 일반 과제들은 어떤 내용이 있는지 간략히 소개해 주시죠. 일단 산업이라든가 생활이라든가 또 국제협력 등 8개 분야의 21개 일반 과제를 선정을 했는데요. 예. 크게 얘기하면 미세먼지 풀뿌리 네트워크를 구축하겠다. 미세먼지 배출량 관리 체계를 개선하겠다는 등 지금 이제 정부 추진 정책의 확대 또는 강화를 하는 것을 목적으로 구성이 됐습니다. 그렇군요. 예. 자, 이번에 발표된 대책들 어떤 것들이 수용이 되고 또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들은 무엇일지 앞으로도 기대가 되고 궁금해지는데 자, 이 여러 가지를 좀 보완한 대책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제 이번에 정책 제안을 하면서 반기문 국가기후환경위원회 위원장은 사회 경제 구조에 대한 과감한 체질 개선 없이는 탄소 경제라는 성장의 덫에 빠져서 한 발자국도 우리가 앞으로 나갈 수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네. 지금 당장 패러다임의 대전환과 2050년 탄소 중립을 향한 첫걸음에 동참해서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을 함께 만들어갈 것을 촉구한다라고 밝힌 것처럼 예. 저는 정말 이 시간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소중한 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번에 이제 국가기후환경회의가 제안한 중장기 정책 제안이 우리나라 미세먼지 해결뿐만 아니라 기후변화에 좀 더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이제는 환경 정책에 국가의 미래 경쟁력이 달려있는 시대가 됐잖아요. 네. 이번 대책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그 흐름을 선도하는 나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K웨더 반기성 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중해 식단이 심근경색 재발을 막는 데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스페인 코르도바대 연구팀이 급성 심근경색을 겪은 1000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실험 결과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 결과 지중해 식단 그룹이 대조군보다 동맥혈관 내피세포의 기능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연구팀은 설명했습니다. 크리스탈 지노믹스는 개발 중인 혈액암 신약 후보 물질이 미국 임상 1상 중간 결과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크리스탈은 화상으로 열린 미국 혈액학회에서 급성 골수병 백혈병 환자에게서 백혈병 모세포 수치가 93%에서 10%로 감소하는 것을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백혈병 모세포 수치는 백혈병을 확진하는 기준으로 25% 이상일 경우 백혈병으로 간주합니다. 교육부와 한국과학창의재단은 오는 10일부터 11일 2020 스팀 교육 성과 발표회를 온라인으로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행사에서 스팀 교육 사업 관계자 등 700여 명은 올 한 해 동안 진행된 스팀 교육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발전 방향을 모색할 예정입니다. 카이스트 인공지능대학원이 서울 양재 연구개발혁신지구에 입주합니다. 이에 따라 현재 대전에 있는 카이스트 인공지능대학원은 양재 혁신지구 내 옛 품질관리소 별관부지에 조성될 새 캠퍼스로 오는 2023년 이전합니다. 카이스트 인공지능대학원은 지난해 국내 최초로 석박사 학위 과정을 개설했습니다. 저 뭐야? 이 피아노 소리 맞춰 가지고 있는 거야? 일로 와. 야, 와서 봐봐. 아, 궁금해. 우와. 네, 너무 감동이야. 이제 특별한 또 선물이 될 것 같고 어려운 사람들 많이 도와주십시오. 진짜 김장이다.
너무 즐겁다. 그렇죠. 어머님들하고 함께 하는 건데. 그러니까 너무 즐겁다. 하나트가 나가지고 아버님이 젊었을 때 그렇게 고생하셔서 만들어 놓은 음식인데. 네. 그 어떤 때보다도 정말 짧게 느껴졌습니다. 많이 만족스럽습니다. 알겠습니다. 만족스러워서 다행이다. 아니 집수리에 김장에 수해볶음까지 우리 구체듀오 멤버들 정말 못하는 일이 없네요. 네, 저도 힘 좀 쓰는데 네. 일손 부족할 때 불러주시면 달려가서 열심히 돕겠습니다. 만약에 도우미 손길이 필요한 분들은 YTN 사이언스 홈페이지에 사연을 남겨주세요. 구체듀오가 전국 어디든지 찾아갑니다. 어려운 시기 YTN 사이언스는 국민과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